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는가 싶었는데 벌써 1월 달력도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군요. 아유, 새해 첫 달은 언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피습 사건, 그리고 이제 엊그제 배현진 피습 사건, 그 중간에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면 충돌, 이런 일들이 숨가쁘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 1월 한 달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 그리고 여론, 언론 등등에서 요즘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마치 유행가를 부르듯이 입 가진 사람들은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참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심하다고 할까요? 뻔뻔하다고 할까요? 특히 야권에서 혐오 어쩌고 증오 어쩌고 이런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혐오와 증오의 그 아성이 어디였는데, 그런 독버섯이 어디에 처음에 뿌리를 내렸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너무 한가하게 들리는 것은 지금 사실은 매일같이 고개만 들면 머리 위로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 정치, 참호 정치, 백병전 정치.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혐오 정치를 어떻고 증오 정치를 어때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 그쯤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마지막으로 뽑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때 이른바 문바, 문재인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이런 것들이 크게 논란이 됐었지요. 그러자 당시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런 일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앞불싸. 문재인 후보의 어떤 즉흥적인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준비한 대답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속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건데, 그 문자 폭탄, 이른바 악성 댓글, 상대편을 죽이는 그러한 표현과 말들을 양념이라고 한 겁니다. 흥미롭게 해주는 양념 같은 것이다. 양념 이론이, 양념이라는 이 말이 지금까지도 악성 댓글을 퍼나르고 만들고 악성 댓글을 더 악질적으로 만드는 그런 무리들에게 어떤 이념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자들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 증오와 혐오의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퍼뜨리고 그걸 소비하고 그 악순환 고리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사상적 또는 양심적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의 양념 발언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박영선 의원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같은 당에서 반발이 바로 나왔는데 양념이라는 단어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금 뿌리는 것과 같다. 왜 우리가 그 조폭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상처 낸 다음에 상처에다 소금 뿌리고
속어 한 번만 써본다면 깐니마 똑 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도끼로 이마 까라, 깐니마 똑 가라. 그런 겁니다. 박영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이다. 깐니마 똑 가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이런 어이없는 양념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는 밥맛 내는 양념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독약이다. 그렇습니다. 양념이 독약됐다는 발언이 그건데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피습 사건, 배현진 피습 사건 마치 깜짝 놀란 듯이 그것이 자기네는 아니고 다른 사람 탓이라도 되는 듯이 그런 걸 부추긴 사람이 따로 있다는 듯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발언, 징후정치 끝내라, 뭐 혐오정치 끝내라, 당장 그만두자, 뭐 그걸 선언을 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시작한 문재인과 문바들, 그걸 지금 확대, 확산, 그리고 그것을 효과를 보고 있는, 그리고 그게 방탄조끼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명과 개딸들. 이재명 대표가 피습 사건이 있고 며칠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 주기는 전쟁 같은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 병원을 나서면서. 야, 얼핏 들으면은 완전히 자기는 피해자일 뿐이고,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저쪽에 보수 진영 쪽에 배우 누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듯한 상대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종식하자. 그리고 나서 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발언을 또 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법으로 죽이려 했고 펜으로 죽이려 했고 안 되자 헬로 죽이려 했다. 매우 위험하고도 비겁한 발언인데요. 누가 이 주어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누가 법으로 죽이려 했는데, 누가 펜으로 죽이려 했는데, 누가 칼로 죽이려 했는데. 당연히 그것은 반대 진영 정치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주어를 생략했을 뿐 자기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 안 지겠다는 뜻에서. 그래서 비열하다는 거고, 죽이려 했다, 죽이려 했다, 죽이려 했다, 이걸 3번 반복하는 매우 위험한 발언인 것입니다. 이 죽이려 했다는 발언은 뭐냐? 자기 진영들을 향해서,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왜 복도 안 하고 있느냐, 왜 복수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부추기는 효과가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말 많이 하는 것이지. 상대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법으로 죽이고 펜으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이 죽인다는 말.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아마 분기탱천할 겁니다. 우리 대표님을 죽이려 했던 저 세력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그게 매우 간접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 자기 진영 쪽에 있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그 결집된 지지자들 마음속에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 악성 댓글과 그로 인해서 우리 정치판을 전쟁터로 만든 장본인들, 문재인, 문바, 이재명, 개딸, 그들이 전쟁터로 만든 다음에 진영 전투, 참호 전투, 백병전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무감각했던 보수 진영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상대 진영을 쑥밭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민주당부터 만들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각 부처별로 다 적폐청산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꾸리도록 했던 겁니다. 심지어 언론사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 쪽에 속했던 인사들,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을 내쫓고 몰아내고 가두고 구속하고 그런 일을 5년 내에 벌였던 겁니다. 증오, 혐오, 악성 댓글, 문자 폭탄, 이제 와서는 오히려 한가지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거기에 어리버리하고 거기에 그냥 넋을 놓고 악성, 증오, 혐오, 그거 하지 말다니 정말 아름다운 말을 저쪽 진영에서 듣게 됐구나. 우리도 적극 저기에 찬성해야지. 이러고 있는 사이에 국가 운영의 기본 뼈대가 흔들리고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나라의 운명, 수십 년 미래가 좌우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제2의 적폐청산위원회가 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과 언론사와 각 정당에 만들어져서 그때의 그 피비린내 났던 일들이 재현될 수 있는 겁니다. 양념이 독약이 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요약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